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금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가장 오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국민의 80%가 넘는 숫자가 이미 대학을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인터넷, 이 SNS, 이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미 벌써 글로벌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수준이 높은 국민입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 행해졌던 일들을 다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아니면 라는 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벌써 다 간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영어의 프로디안 슬립이라는 얘기가 있죠. 프로이트의 말실수. 즉 본심이 있었는데 그게 아차 싶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게 되는 거를 프로이트의 말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민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 청문회도 보셨고 그 이후 그 전에도 보셨지만 김종민 의원이 가장 조국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선봉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은 뭐냐? 조국 이슈에 대해서만큼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나마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자료를 분석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 저 말이 나왔다는 즉 내가 조국이냐 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파고 파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미 벌써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사실 바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에 갔다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막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보셨지만 대검 앞에서 촛불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못 살겠다. 너네들 시끄러워갖고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넣었습니다. 서초동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말이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봤자 다 거짓이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마. 라고 국민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데 이거 참 걱정인 게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말이죠. 도대체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뭘까? 엄청난 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뿐이 없는 엄청난 비리.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답답해할 거다 이런 말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보면 얼굴이 많이 탔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근데 제가 조국 장관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야외 집회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동을 하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기네도 답답하다. 자기네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중앙뿐만 아니고 이미 지역에는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질문은 이미 벌써 온 국민이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긴 하지만 거기에 안에서도 왜 이럴까? 뒤에 진짜 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자들이 큰 비리를 저질렀고 이게 터지게 되면 지금 뭐 조국 문제 이게 뭐 세발의 피다. 어떻게든 망신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밀고 나가서 덮어봐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강도만 한 게 아니라 살인을 했어. 예. 근데 그 살인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도 얘기를 계속 그냥 앞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살을 붙여갖고 막고 있는. 알고 봤더니 그 뒤에는 더 큰 비리가 있었던 거지. 더 큰 문제가. 지금 그런 게 터진 것 같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태양광도 터졌네요. 이 정권은요, 정말 앞으로 앞이 안 보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은, 정말 비리 산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태양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이요.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벌이면서요. 허인회, 박승욱, 박승록 씨 등 친여 인사들이 개입한 업체에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결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박원순에게 주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협동조합에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태양광 협동조합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싹쓸이했냐. 서울시 태양광 설비 7만 건이 넘는 중에 45%를 3개의 협동조합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녹색 드림 협동조합, 서울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해드림 협동조합 이 세 군데가 7만 건 중 45%니까요. 거의 4만 건을 해먹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허인의 녹색드림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고요. 서울시민 박승옥 등기이사는 예전에 이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출신입니다.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한겨레 둘의 공제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했던 거 보면요, 45%나 싹쓸이를 하고 자기네들은 몰빵이지, 거의 뭐. 협동조합을 하면서 사실상 불법 하도급을 줬답니다. 아하. 사업을 따내면은 그냥 밑에다가 하도 주고 자기네들은 수수료 장사만 한 거죠. 그럼 날로 먹었다는 얘기야. 날로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감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 기준을 낮춰준 거기 때문에 뭐 밀어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감사원이니까 요 정도 얘기한 거지만은 일단 단초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의 입장은 더 웃깁니다. 자기네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받으면서. 그런데 내로남불이네. 진짜.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3개의 협동조합, 그것도 기술력 같은 거 없잖아요. 협동조합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가 45%를 땡겼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45%, 50%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걸로 땡겼다라고 자기네들이 독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력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사업만 따갖고 하도급 줘버리고 돈은 받아내고 지금 조국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 와이파이 사업,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2차 산업들, 전지 산업들도 그렇고 뭔가 사업 능력도 없는데 따갖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도급을 주고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럼요. 이게 좀 전형적인 권력 비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게요. 네.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이 정부나 여당 아니면 이런 비리를 이제 디자인할 때 소위 말해서 청사진을 그릴 때 정부에서는 그 아주 큰 그럴싸한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이 시작을 하면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빵빠레를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큰 어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기자의 눈이 됐던 아니면 법망의 눈이 됐던 일반 시민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주 의혹이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비리를 저지른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는 이 정권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네.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도 많은 의혹이 있었고 문제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동안의 분위기상 사회적 분위기상 이게 계속해서 눌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묻혀왔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도 목소리를 내도 다치지 않겠구나랄 정도의 이 정권과 이 여당에 대한 이 진영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위협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레임덕,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던 레임덕이 오히려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더 빨리 다가온 게 아닌가. 이거를 아마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아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